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평광격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여명사주로 해서 관성이죠. 설명드리죠. 전 시간에 이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이 사주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사주를 그냥 놔둔 이유는 이 사주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여명사주죠. 같은 여명사주인데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써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명사주는 관성인주다. 자, 여명사주는 관성이주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 여기는 이제 관성이주를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 사주는 어떤 구조인가? 자, 기토일간이면 기토일간이 4월에 생겼죠. 이건 4월에 이제 인생되기도 한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성이주를 봐야 한다. 관이 있나 없나, 관이 왕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멸한 상태인가 아니면 크게 상한 상태인가 약한 상태인가 이걸 이제 먼저 봐야 되겠죠. 해중간목이 있고 또 월천간에 편관이 있고 이렇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중에 경금이 있고 해서 이 간목들은 이게 정관이 해당이 되는데 이 간목들은 경금에 의해서 깨졌다. 이게 상했다. 그래서 이 간목들은 쓸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을목은 남는데 을목은 개수가 있고 해서 이제 생한면이 있죠. 그러면 을목은 이제 편관이 되는데 편관으로서의 관성을 삼는다. 편관으로서의 관성을 삼는다. 자, 이 사주도 편관을 가지고 관성을 삼았죠. 근데 이 사주는 편관만 월지에 편관만 하나가 있고 물론 오중 기토도 있지만은 인호술로 합수를 해서 이 편관 드러나 있는 편관을 쓴다. 그리고 재성으로 해서 재생관에서 관인상생되는 사주다. 그럼 이 사주도 관인상생되는가? 이렇게 이 편관이 있고 갑이 있고 월령이 이제 인성운이죠. 인성 4월 남방 화왕절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병화도 이제 개두돼 있고 정화 투출돼 있고 해서 이제 관인이 상생되는 구조다. 그렇지만은 지지에 갑들이 경에 의해서 깨진 상태니까 을목으로서의 관을 삼고 이 구조에서는 어쨌든 그 뿌리들이 깨진 상태고 그러니까 관은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약한 측면이 주어져 있다. 편관이기는 해도 어쨌든 관성을 삼아야 되니까 여명은 관성이주이니까 이 구조도 이제 관성이주에서 관왕원의 발복이 돼서 이렇게 최고의 권력층을 이루는 부분이 그러면 이 사주도 보면은 초년의 모광절이죠. 모광절이면서 이제 이 모광절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 사주를 가진 분은 이제 옛사람이죠. 옛사람이니까 이 구조에서 이 모광절 때에 이제 부군을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에 관이 왕해지는 이때에 대발복이 돼서 부군이 이제 재상에 이르렀다. 이제 이때 정도 되면은 이제 재상에 이를 때 되면 이 운을 좀 벗어났겠죠. 이때 이제 대발복이 돼서 이제 마무리에 재상이까지 갔겠죠.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위에 식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선 모광절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식상이 드러나 있는데 이 병이
병이 개해서 병은 제거가 안 되죠. 이 병이 난방화항절에 병이 개도됐을 때 이 병 자체, 인성 자체도 굉장히 이제 왕한 상태죠. 이렇게 목들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 병이 병신 합수해주고 병경을 쳐주고 또는 이제 영양이 이제 이렇게 개수를 또 생해주고 해서 관을 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찌됐든 이 병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목의 기운이 충분한 영양을 가지게 돼서 이제 관이 왕한 상태로 가니까 관이 왕한 상태로 운이 흐르게 되니까 부운이 재상이까지 이르게 됐다. 이때는 이제 재상이가 아니고 이제 이때 크게 승진되고 해서 크게 승진되고 또 이제 공을 세우거나 이제 권력자로부터 이제 발탁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되거나 능력이 이제 뛰어난 것죠. 부군이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발탁이 되거나 공을 세웠거나 어떤 승진이 돼서 이때 크게 발복이 돼서 이제 재상위까지 이제 이르게 됐겠죠. 이때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신왕운이고 신왕운이 사축이 신왕운이 식상이 되고 또 이때는 이제 재성운이 되겠죠. 재성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관을 생하는 또 운이 되니까 물론 이제 천간에 이제 비급들이 있고 그러지만은 어찌됐든 왕절이 재성운이 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돼서 쭉 이제 발복이 되었다. 많이 이런 구조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사주와 이 사주를 비교를 했을 때에 이 사주도 이제 최상위 권력층으로 가는 부분이 올라가서 자기도 권위를 가지는 부인이 됐고 이 사주도 재상위까지 올라가서 이제 본인 자신도 권위를 가지는 부인이 됐고 이런 것은 이제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구조에서 한 가지 딱 이 명과 이 명에서 한 가지 이제 드러난 것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이냐? 그래 어찌됐든 여명은 이제 자식 생산이 중요하죠. 자식 생산. 뭐 요즘에는 자식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류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죠. 인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사는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위험한 요소에서 벗어나서 위험한 요소들이 자연적이라고 한다면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인류라는 것이 발전되어 와서 인류라는 의미에서 발전되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 집단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또 이렇게 무난히 잘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게 또 인류이기도 한데 초자연적으로 산다면 그러면 이 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식 생산이 중요한 것이죠. 자식 생산은 어찌됐든 남녀가 만나서 자식 생산을 하지만은 여명에 또 그런 게 있어야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사주 두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자식 생산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다. 권위를 갖는 부귀하는 부인들이 됐지만은 자식 생산에 있어서는 두 사주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냐? 이 사주 구조는 자식이 없는 구조이고 이 사주 구조는 자식이 있는 구조이다. 그랬을 때에 이 사주는 자식을 갖는 구조가 됐고 이 사주는 자식이 없는 구조가 돼서 자식이 없었고 이 사주는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논해져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점이냐? 이 사주를 보면은 식상이 전무하다. 식상이 전무하죠. 식상이 전무하면서 식상이 전무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자식을 못 낳았을까 했을 때에 이 인성들이 수월이면은 금왕절이죠.
거망절이면서 인성들이 태왕한 상태다. 인성이 왕한 상태다. 그러면서 편인이다. 편인. 정인이 아닌 편인성이 왕하다. 이렇게 했을 때 편인성이 왕하면, 편인이 왕하면은 인성이 왕하면 뭐를 극하죠? 인성은 식상을 극하죠. 식상을 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천연운에도 식상운이죠. 편인운이죠. 편인운, 인성운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인성운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왕해지는 것들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역시 재성운도 재생관에서 또 식상의 기운을 도탈해가는 재성이기도 하죠. 식상의 기운을 완전히 뺏어가는. 사주의 재성도 왕한 상태니까 식상의 기운을 완전히 도탈하면서 식상을 멸하는 인성이 왕해지는 운까지 봤다. 그러면서 사주 자체에서 인성이 왕한 상태니까 식상이 완전히 개멸돼 버리죠. 이게 재성이 또 기운까지 도탈해 가 버리니까 완전히 개멸돼 버리기 때문에 자식을 볼 수가 없었다. 설사 이제 여러 세운들이 있으니까 자식을 설사 낳았다 하더라도 절대 보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겠죠. 이렇게 해서 이 구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어떤가? 이 구조는 역시 원령 인성이 있어도 식상이 있고 사중경금도 있고 또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으면서 이 운에 정관에 또 식상을 봤죠. 식상을 보면서 이제 재성이 여기 이제 해중 이렇게 재성들이 있는데 또 무토, 사중무토도 있고 본신이 또 이렇게 보면은 식상이 이렇게 정관에 들어있고 인목이 해서 인성의 기운을 뺏어가서 관인상생되고 인성이 살아있죠. 관인상생돼서 재성의 기운을 뺏어가서 관인상생돼서 본신이 왕해지면서 식신이 살아난다. 그래서 사주 구조에서 이제 식상을 보게 되고 운에서도 이게 보게 된다. 그러면서 재성의 기운이 식상의 기운을 도탈해 가는 게 약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재성의 기운을 뺏어가서 관인상생되니까 그래서 식상이 살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자식을 볼 수가 있었다. 사주 구조에서도 자식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운에서도 자식을 볼 수 있는 운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서 관이 보호되니까 병에 의해서 관들이 보호되니까 관이 또 부실하고 관이 멸해지면은 또 식상이 있더라도 남녀간에 관계가 없으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겠죠. 이런 관계 충분한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사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구조,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구조. 그렇지만은 이 사주와 이 사주를 비했을 때 이 사주는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게 여걸이죠, 여걸. 이 사주는 여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주는 여걸은 되지 못하고 그래도 어찌됐든 충분한 부군을 위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식 생산에서의 차이점, 또 성격, 또 자기가 직접 정치적 권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주. 이쪽 사주는 이제 내조를 하는 사주. 이렇게 이제 역량을 볼 수가 있겠죠. 운도 또한 그렇고 이 또 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여명사주는 관성 위주이면서 또 자식 생산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면 자식 생산이 되지 못한다. 그래도 이 사주는 자식을 생산해서 충분한 가정을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구조였다. 권력층에 들어가는 구조는 권력층의 위치에서 각 부인들은 됐지만은 이러한 차이점들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명은 관성 이주다. 예. 원령의 편관이 있더라도 원령 편관 격이라고 하지 않고 관성 이주다. 또 어떤 격이 이제 때로는 격을 논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령 편관을 가지고 있고 양인가살에 충분한 역량이 있어서 그런 정치적 이런 욕망 이런 것들까지 논할 수 있죠. 그래서 격을 곁들여서 논할 수 있는 구조죠. 이 구조는. 그렇지만은 일단 관성 위주로 본다. 그래서 이 두 사주의 차이점들 이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